한진해운 채권단은 오늘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운업계 국내 1위인 한진해운이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나라 살림 규모가 올해보다 3.7% 14조 원 늘어나 처음으로 400조 원을 넘게 됐습니다. 예산이 가장 많이 투입되는 분야는 보건복지노동으로 전체의 32%가 들어갑니다. 온 오프라인에서 별도의 공인인증 필요 없이 결제할 수 있는 모바일 간편 결제 서비스에 대해 기능은 편리하지만 가맹점 수나 이용 가능 조건이 제한적이라는 소비자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처음으로 평균 3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주택 평균 매매값은 5억 1,019만 원, 수도권은 3억 7,780여만 원, 지방 5개 광역시는 2억 3,600여만 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YTN 경제특화 뉴스 쏙쏙경제입니다. 먼저 증시 소식입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했던 코스피가 소폭 반등하며 마감했습니다. 어제 2% 넘게 휘청했던 코스닥도 하락 국면에서 4거래일 만에 상승 마감하며 잠시 숨 고르는 모습입니다. 장중 167만 원까지 올라 상승 기지개를 켰던 삼성전자 164만 원대에 마감해 저점을 높였습니다. 중국 철강산업 구조조정에 반사 이익 보고 있는 포스코는 꾸준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서 지난 5월 초에 23만 원 선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법정 관리 벼랑 끝에 몰린 한진해운이 24% 넘게 폭락했고 한진해운과 함께 해운투톱인 현대상선으로 매매가 쏠리면서 현대상선 7.53%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개장 전 발표된 부진한 물가 지표로 9월보다는 12월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나오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기관이 1,200억 원 넘게 코스피 매수에 나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재료가 환율에는 부담을 줬습니다. 특히 월말 수출 기업들이 달러를 내다 팔면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1,120원대를 내주며 마감했습니다. 네, 한진해운 채권단이 만장일치로 한진해운에 추가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법정 관리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대건 기자와 함께 한진해운 사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한진해운 하면 말이죠. 국내 1위 해운사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창립된 지 39년 된 해운사로 국내 1위 컨테이너 선사입니다. 한진해운은 아시아와 미국 사이를 주력 노선으로 하고 있고요. 2015년 기준 매출이 7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기업의 건전성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무려 5조 6천억 원으로 부채 비율이 800%가 넘습니다. 빚이 자기 자본의 8배를 넘는다는 뜻입니다. 경영 실적도 좋지 않습니다. 지난 2013년 7천억 원대, 재작년 4천억 원대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고 지난해 조금 나아졌다가 올해 6월까지 또다시 4,700억 원의 규모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러한 한진해운은 그동안 채권단과 자율협약에 들어가면서 자구 노력을 해왔는데요. 네. 채권단은 자구 방안이 미흡하다, 더 이상 지원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법정 관리로 가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법정 관리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다음 달 4일 자율협약이 끝나 기존 채무가 몰려오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진해운이 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 법원 개시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후 한진해운을 청산할지 아니면 계속 유지하는 게 나은지 검토하게 됩니다. 계속 유지하는 게 낫다고 결론 나면 회생 절차를 밟게 되지만 청산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면 파산 처리에 들어갑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 법정 관리에 들어가더라도 졸업하고 회상할 가능성보다는 파산 가능성에 무게가 더 실리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굳이 법적인 절차가 아니더라도 해운업계에서는 법정 관리가 곧 파산이다라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해운 전문가들은 한진해운의 법정 관리 자체가 해운업 특성상 파산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법정 관리만 들어가더라도 세계 주요 항만이 밀린 이용료와 급유비 등을 회수하려고 한진해운 선박을 압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물 주인들도 운송 계약을 대거 해지하고 중국과 일본 등 다른 나라 선사에 물량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한진해운이 법정 관리를 신청하자마자 네. 어떤 피해가 나타나게 될지 걱정이 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업계에서는 해운 대란이 일어날 것이란 말까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진해운이 파산할 경우 해운 운임이 폭등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화주들에게 한 해 7조 4,500억 원의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다른 해운업계와 항만 연간업 그리고 터미널 수입 감소까지 고려하면 17조 원의 손실과 함께 일자리 2,300개가 없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단 입장은 좀 다릅니다. 운임 임상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현대상선이 한진해운 몫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17조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겠지만은 저로서는 그러한 상황까지는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서로가 좀 어떤 그게 문제를 보는 시각의 차이여서 있을 수 있는 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한진해운이 파산하게 되면 어쨌든 이 현대상선의 역할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또 과연 현대상선이 이를 대신할 수 있을까? 이것도 관심입니다. 그렇죠. 현대상선은 한진해운과 같은 운명에 놓였다가 먼저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규모로 보면요. 한진해운보다 훨씬 작습니다. 한진해운은 국내 1위이자 세계 7위입니다. 수송 능력을 말하는 선박 보유량은 61만 TEU인데 여기서 1TEU는 6m짜리 컨테이너 1개를 말합니다. 현대상선은 세계 14위로 선박 보유량이 43만 TEU입니다. 한진해운 규모가 현대상선보다 1.4배 더 큽니다. 이를 근거로 선주협회는 현대상선이 한진해운을 대신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하지만 채권단에서는 현대상선은 부채 비율이 200%로 양호하기 때문에 배를 더 빌리면 한진해운이 가진 선박 보유량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한진해운의 제2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한진해운의 운명은 파산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YTN 이동입니다. 네, 기업 5곳 중에서 2곳, 즉 40%가 신입사원을 뽑을 때 채용 공고에 밝히지 않은 비공개 채용 기준을 갖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취업 포털 사이트가 57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어떤 조건이었을까요? 자,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비공개 자격 조건 1위는 바로 나이였습니다. 자, 신입사원의 나이 기준을 묻자 남성은 평균 33살, 여성은 31살이 넘으면 불이익을 준다고 답했습니다. 비공개 조건 2위는 성별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선호하는 신입사원의 성비는 남성 대 여성이 2대 1 정도였습니다. 자, 이 밖에도 거주 지역이나 전공, 결혼 여부, 학력 등의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 같은 비공개 자격 조건을 갖추지 못해서 탈락시킨 지원자가 있다는 기업은 90%에 달했습니다. 자, 이런 채용 조건을 비공개로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서 법적으로 금지된 조건이라서 회사 이미지에 부정적이라서 등의 이유를 꼽았습니다. 나이 제한 없음, 스펙 타파 같은 말을 앞세우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이 뒤로는 불공정한 잣대로 사람을 차별하는 후진적인 모습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학생과 젊은 층뿐 아니라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도 요즘 편의점 도시락 찾는 분들 늘고 있다는 소식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혹시 드셔보셨는지요? 남녀노소 다양한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편의점 도시락이 변신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직접 먹어보고 또 비교해봤습니다. 가격 대비 품질이 뛰어나 큰 인기를 모은 편의점 도시락계의 원조, 김혜자 도시락. 최근 편의점에서는 쉽게 맛볼 수 없었던 소갈비가 들어간 도시락을 선보였습니다. 이에 맞서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내놓은 메뉴는 차돌박이와 양지가 섞인 이른바 우삼겹입니다. 두 도시락의 가격은 모두 4,000원대로 약간 비싼 편입니다. 반찬 수는 백종원 도시락이 조금 많고
소고기 양은 김혜자 도시락이 넉넉해 보입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찾는 연령대가 다양해지면서 다양한 메뉴가 속속 출시되고 있습니다. 부대찌개 도시락은 뜨거운 물을 부은 뒤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리면 완성됩니다. 햄 종류가 다양한 데다 냄새가 나지 않아서 맛은 깔끔한 편입니다. 다만 국물의 양이 많지 않아서 해장용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7가지 나물에다 계란 프라이에 참기름까지 구색을 맞춘 비빔밥 도시락과 스페인 전통 음식 빠에야 등 다양한 양식 메뉴를 하나에 담은 도시락도 고정 소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디저트랑 해외 음식, 평소 접하지 못했던 음식을 먹으니까 특이하면서도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다양성을 추구하다 보니 최근 10,000원짜리 민물장어 도시락이 나오는 등 가격대가 점점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맛과 가격을 모두 잡으려는 편의점 도시락의 변신이 계속될지 주목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400조 원이 넘는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그중에서도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500개 팀에 1억 원씩 지원해 청년 창업을 돕는 창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또 게임과 가상현실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유망 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됩니다. 류환홍 기자입니다. 청년들의 취업 문호가 갈수록 좁아지면서 정부가 청년 창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창업 교육과 사업화, 성장 지원 등 창업의 전 단계를 지원하는 창업 성공 패키지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500개 팀이며 각 팀에는 1억 원씩 지원해 이들의 창업 성공을 돕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찰과 교원,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내년에 3,400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게임과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 유망 산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청년 일자리는 15% 수준 늘어서 2.7조 원이 되었고요. 게임,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 산업 일자리를 확대하고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도 내년부터 강화됩니다. 어린이 독감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돼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까지 어린이는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습니다. 또 의료기관 종사자와 어린이집 교사 등 결핵 발생 고위험군에 대한 검진과 치료도 무료로 이루어집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오늘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하반기 대졸 신입과 인턴 사원 채용을 시작했습니다. 대졸 신입 사원 채용은 내년 2월 졸업 예정자 또는 기졸업자를 대상으로 개발, 플랜트, 전략 지원 등 3개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인턴 사원은 내년 8월 또는 2018년 2월 졸업 예정자가 대상입니다. 입사 지원서는 다음 달 9일 정오까지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에서 접수시킬 수 있고 서류 전형 결과는 10월 첫째 주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게 됩니다. LG전자가 21대 9 화면비 모니터로는 세계 최대인 38인치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공개했습니다. 21대 9 모니터 시장에서 3년 연속 세계 1위인 LG전자의 이 제품은 풀 HD보다 해상도가 2배 이상 높은 디스플레이를 탑재했고 업무용 24인치 모니터 2대를 나란히 붙인 것보다 화면이 넓습니다. 이 제품은 이번 주 독일 베를린에서 개막하는 이파 2016에서 공개된 뒤 10월부터 유럽과 북미, 아시아에서 차례로 출시됩니다. GS건설이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시니어 주택 사업에 본격 진출합니다. GS건설은 오는 10월 용인시 중동에 스프링 카운티 자이 시니어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사는 전용 면적 47에서 74제곱미터의 중소형으로 구성해 구입과 거주 비용을 줄이고 대형 종합병원 의료 연계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한국전력이 도미니카 공화국 전력청에서 발주한 3,900만 달러, 약 450억 원 규모의 대전망 건설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도미니카 모든 지역에 걸쳐 전신주 7,000여 기, 전선 2,200km, 변압기 1,500대를 신설 교체하는 작업을 맡을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에는 전력 분야 국내 중소기업들도 동반 참여해 100억 원가량 수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전은 설명했습니다. 기업 10곳 중 6곳은 직원들에게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 있고 1인당 상여금은 평균 71만 원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취업 포털 사람인이 1,7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을 조사했더니 56.7%가 지급한다고 답했습니다. 직원 1인당 상여금은 2014년 조사 때보다 6만 원 오른 평균 71만 원으로 중소기업이 69만 원, 대기업이 2배 넘는 평균 146만 원입니다. 네, 잠시 후 6시에는 뉴스통이 방송됩니다. 쏙쏙경제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